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이어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 의원까지 미디어법 저지 실패의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쌍용차 문제를 놓고 내일 노사 당사자 교섭이 재개됩니다.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의 증가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포공항에서 강남권을 연결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민주당 최문순 의원에 이어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 의원까지 미디어법 저지 실패의 책임을 지고 의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의 총사퇴 논란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세균 대표가 국회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하고 원외 정치인으로서의 가시밭길을 택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라는 제목의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고 김영호 국회의장에게 의원직 사퇴서를 제출했습니다. 18대 국회의원직을 사퇴합니다. 민주주의를 살리기 위해 소중한 의원직을 버리고 국민과 함께 싸워서 승리하겠습니다. 정 대표는 그러면서 언론학법 무효와 민주주의 회복을 염원하는 모든 세력과 연대할 것이라며 강력한 장외 투쟁의 뜻을 밝혔습니다. 곧이어 천정배 의원도 18대 국회는 더 이상 민의의 전당이 아니며 대한민국은 더 이상 공화국이 아니다라고 선언하면서 여의도 국회를 떠났습니다. 천 의원은 특히 민주당 의원 총사퇴 여부가 지도부에 위임된 상황에서 동료 의원과 지도부를 향해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앞서 최문순 의원이 국회를 떠난 데 이어 정세균 대표와 천정배 의원이 의원직을 던지고 특히 천 의원이 진정성 있는 결단을 촉구하면서 당내 의원직 총사퇴 논의도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한편 내일 서울역 앞 규탄 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장외 투쟁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대대적으로 비판할 계획입니다. CBS 뉴스 김정훈입니다. 쌍용차 문제와 관련해 내일 노사 당사자 교섭이 재개됩니다. 쌍용차 문제 해결을 위한 오늘 노사정 대책회의에서 노사정 관계자들은 한상균 쌍용차 노조 지부장 등 책임 있는 노사 관계자 4명과 중재단 4명이 내일 오전 쌍용차 평택공장 본관에서 직접 대화를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노사정 관계자들은 대책회의에서 대화를 통해 쌍용차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데 동의하고 중재단은 노사의 원만한 합의를 위한 각종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사 양측 대표가 만나서 대화하는 것은 지난달 19일 2차 노사 대화가 결렬된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검찰은 쌍용차 노조가 공장 점거 농성을 계속할 경우 단순 가담자들까지 모두 사법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오늘 오후에 열린 공안대책협의회에서 점거 농성이 계속될 경우 단순 가담자까지 모두 사법 처리하고 자진 이탈을 시도하는 노조원들을 협박하거나 보복하는 경우에는 가중 처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하지만 노조원들이 공장에서 스스로 물러나면 지도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담자의 처벌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2분기 경제 성장률이 2%를 넘어서면서 경기가 회복 국면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조업을 중심으로 생산 호조가 두드러졌고 수출도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올 2분기 경제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03년 4분기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2, 4분기 중 경제 성장세가 크게 높아진 것은 승용차에 대한 세제 혜택과 재정 지출 확대, 그리고 대중국 수출 호조에 힘입은 바 큽니다. 경제 성장률은 지난해 4분기 마이너스 5%에서 올 1분기 미미하게 상승 반전한 이후 2분기에는 증가폭을 키웠습니다. 제조업은 일반 기계 등이 부진했지만 전기, 전자, 석유화학 등의 생산 호조에 힘입어 8%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런 증가폭은 최근 25년 동안 가장 높은 것입니다. 수출과 민간 소비가 증가한 것도 성장률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수출은 전기, 전자, 석유화학 제품을 중심으로 15% 급증했고 정부 세제 지원에 힘입어 승용차 등 민간 소비도 증가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제 성장률이 상승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출이 잘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연결 기준으로 매출 32조 5,100억 원,
영업이익은 2조 5,200억 원이 대폭 개선된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삼성전자의 2분기 실적은 지난 1분기보다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무려 436%나 증가한 것입니다. 삼성전자의 이 같은 실적은 메모리와 LCD 패널 등 부품 가격 상승과 휴대폰과 LED TV, LCD TV 등 신제품의 판매 호조로 이익률이 개선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군부대에서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집단으로 발생해 군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방부는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모 부대에서 30명의 장병들이 신종플루 확진 환자로 판명돼 현재 격리 치료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 장병 70여 명은 지난 17일부터 고열 증세를 보였으며 군 당국이 정밀 검진한 결과 이 가운데 30명이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군부대에서 신종플루가 집단적으로 발병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향후 추가 확산이 우려됩니다. 김포공항에서 강남권을 연결하는 서울 지하철 9호선이 개통됐습니다. 하근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오전 7시 개화역 등 7개 주요 역에서는 힘찬 기적소리가 본격적인 지하철 9호선의 운행을 알렸습니다. 지역 주민들도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함께 아침 일찍부터 9호선역 주변으로 몰려들어 9호선의 개통을 축하했습니다. 이제 출근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타보시면 알지만 승차감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많은 구간에서 요금 인하 효과가 생겨서 더욱더 좋습니다. 첫 운행인데도 차량들은 승객으로 10,000원이었고 정차역마다 지하철을 이용하려는 승객들로 붐볐습니다. 지난달 운행될 예정이었던 9호선은 개통을 앞두고 운임 징수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개통을 연기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9호선 25개 역에선 오늘 노량진 역에서 1호선 환승 문제에 불만이 제기되고 있을 뿐 커다란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또 9호선에 처음 도입돼 20분 간격으로 운행되는 급행열차 역시 일반 열차와의 혼선 없이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급행열차로는 김포공항에서 노년까지 30분, 또 일반 열차로도 강남에서 인천공항까지 1시간이면 도착합니다. 공항까지 집 밖으로 이렇게 공항까지 와갖고 9호선을 타니까는 딸내집 가기가 참 편안하게 됐네요. 예전 같으면 버스로 되게 긴 시간이 걸리고 차도 막히고 그런데 9호선으로 15분 만에 금방 오니까 되게 시간도 빨라서 출근 시간도 단축되고 해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당산과 동작 등 5개 환승역에 설치된 환승 게이트도 9호선에만 있는 것이지만 큰 혼란 없이 비교적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오늘 9호선 운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서울시는 논현동에서 종합운동장 간 2단계 구간은 2013년까지, 종합운동장에서 방이동 간 3단계 구간은 2015년까지 각각 완공할 예정입니다. CBS 뉴스 하근찬입니다. 열대야 기준이 종전 하루 최저기온 25도 이상에서 밤 최저기온 25도 이상으로 변경됐습니다. 기상청은 올 여름부터 밤 시간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이면 열대야로 집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종전 열대야 기준은 새벽 0시부터 그날 자정 사이 최저기온이 25도 이상인 날이었습니다. 이르면 2011학년도부터 초등학교는 학기당 이수 과목 수가 10개에서 7개로 줄고 중고교는 13개에서 8개 이하로 축소될 전망입니다.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는 오늘 국민 공통 10개 기본교과를 7개 교과군으로 통합 조정하는 등 이수 과목 수를 줄이는 내용의 미래형 교육과정 시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학습량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는 설명이지만 국영수 교육이 확대돼 오히려 학습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세상을 뜬 미국 CBS 뉴스의 간판 앵커 월터 크론카이트의 장례식이 미국 뉴욕의 성 바를톨로뮤 성당에서 열렸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사람, 앵커의 전설 등 살아생전 그를 따라다녔던 수많은 수식어들을 뒤로 한 채 세상에 영원한 이별을 고했는데요. 오늘의 세계 속 화제 월터 크론카이트의 장례식장으로 먼저 가봅니다. 전설적인 앵커의 장례식인 만큼 미국의 수많은 언론인들이 자리했습니다. 그의 오랜 동료인 60분의 논평가 앤디 루니는 영국에서 세계 2차 대전을 보도하던 때를 회상하며 추도의 말을 전했는데요. I just feel so terrible about Walter's death that I can hardly say anything. He's been such a good friend over the years. 크론카이트의 시신은 먼저 세상을 뜬 부인이 누워있는 미주리주의 묘지에 나란히 묻힐 예정입니다.
일본 도쿄 도시철도 회사는 직원들이 고객과 보다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미소 측정기를 도입했습니다. 미소 측정기는 입의 곡선 정도를 계산해 얼마나 환하게 웃을 수 있는지를 측정하는 기계인데요. 철도회사 직원들은 아침에 출근해 승강장이나 매표소로 나가기 전 이 기계 앞에서 미소를 시험해 봅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시나가와역의 직원 107명 모두 아침마다 측정기를 사용할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연일 40도를 웃도는 폭염으로 세르비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동물원의 동물들도 뜨거운 날씨에 고생입니다. 캐나다 늑대는 아예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물개 수족관에는 얼음을 집어넣어 온도를 낮췄습니다. 세르비아 보건당국은 가급적 외출을 피하고 실내에 있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미국 여배우 안젤리나 졸리가 이라크에 주둔해 있는 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바그다드에 있는 미군 특별경계구역인 그린존에서 군사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한 후 유엔 난민기구인 구딜의 친선대사로서 이라크 지역의 난민촌을 찾았는데요. 안젤리나 졸리는 지난 2007년에도 시리아 국경 근처 난민촌을 방문하는 등 전 세계 난민을 위한 구호 활동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도란이었습니다. 날씨입니다. 주말인 내일 강원도와 경상남북도, 제주도 지방은 흐리고 비가 온 후에 오전에 그치겠고 그 밖의 지방은 막다가 한때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2도에서 30도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의 현재 기온은 25.1도입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